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내 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청약 전략과 주택 매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또 대출 요건과 대출 규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문가로서 임대차 계약 절차와 분쟁 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나 엑스퍼트 홈 화면에서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관련 Q&A 사례집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되어 있는 질의응답 사례 등은 개별 질의 사안에 대한 국토부 관련 부서의 내규와 해석을 기준으로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증명 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설명 순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7. 중개사무소 명칭, 8.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9. 확인 설명, 10. 계약서의 작성, 11. 기본 일리, 12.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13. 중개보수, 14. 금지 행위, 15. 중개사무소의 등록, 16. 업무정지, 17.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7. 중개사무소의 명칭 정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명칭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내용을 정의하였으며 중개사무소의 5개 광고물 설치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법령상 정의는 자료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질문 1. 중개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 홍길동 사무소 등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단어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 단어를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단어를 중간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중개사무소 간판 표기가 홍길동 공인중개사 컨설팅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 상호 및 간판을 교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개사무소 명칭은 연결하여 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질문 3. 5개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거리나 규격 등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5개 광고물을 설치 시에는 설치 거리나 규격 등을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대표자의 성명은 꼭 표기해야 합니다. 질문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 제18조 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간판을 게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인지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등록관청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후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5. 중개보조원이 명함의 대표나 소장 등의 명칭을 쓰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명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 2006도 9334, 2014도 12437에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아무개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판시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8.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정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 시에 명시할 사항을 국토부 고시로 정했으며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에 따른 구체적 조항들은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시에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기재하여도 됩니까? 답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는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며 기존에는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 추가 기재 허용되었으나 20년 8월 21일부터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며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연락처를 추가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2. 중개사무소 창문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에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 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개사무소 내부의 종이나 전광판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위 매물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3. 개업공인중개사만 사용하는 사설정 보망에 허위 매물을 올린 개업공인중개사를 허위 매물 표시 광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만 사용하는 사설정보망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을 적용하는 대상은 아니나 해당 사설정보망이 소비자에게 노출 가능성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 후 등록관청에서 위반사항을 판단합니다. 질문 4. 2020년 8월 21일 전에 표시 광고한 중개대상물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답변.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0년 8월 21일 이후 표시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5.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이유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표시 광고해도 되는지요? 답변. 중개의뢰인이 공동중개를 통한 표시 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 6.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중개를 완성한 중개대상물은 계약 완료 시 해당 중개대상물을 바로 삭제가 가능하나 중개의뢰는 받았으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완료한 중개대상물을 확인하는 시기가 늦어져 삭제를 늦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 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 매물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7.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거래 완료라고 표기 후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둬도 되는지요? 답변. 거래 완료로 표시 광고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는 지체 없이 삭제를 해야 합니다. 다음 9.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작성하여 교부 후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질의응답 질문 1.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 2. 분양권의 중개 시에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해당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3.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를 양면으로 복사하여 교부하여도 될까요? 답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인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양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는 가능합니다. 다만 2장을 1장으로 복사하는 압축 복사의 형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질문 4.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합의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를 면제하거나 시기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거래계약서 작성 당시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거래 당사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교부 면제나 시기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질문 5.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후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지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확인 설명서는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폐업과 관계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질문 6.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나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인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나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명의자일 경우에는 명의자들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임대인이나 매수인,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 7.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답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중개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질문 8. 확인 설명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는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여야 하며 확인 설명서 상단의 해당 자료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10. 거래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한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 간 흥정, 교섭, 조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조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질문 1.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에 입회하에 중개보조원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중개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어집니까? 답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에서 발생한 거래계약서 보존 의무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 3. 거래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관해도 되면 거래계약서를 스캔해서 파일로 보관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는 최종적으로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스캔하여 파일로 보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질문 4. 공동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계약서를 확인하니 공동중개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을 하였습니다. 공동중개인 경우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중개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의뢰인이 위임에 의해 대리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 위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을 진구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위임관계의 사실 확인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규정과 달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위임장 진구 및 보관 의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에 의하여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위임관계의 사실 확인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진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6. 가계약 이후 거래계약서 작성 시 계약 체결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거래계약 체결일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에서 21-01-805에 따라 거래계약 체결일은 가계약일 포함한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이며 신고 의무자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 작성 시점은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래계약 체결일과 계약서 작성일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계약 체결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래신고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정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품위유지 의무와 함께 신의 성실로서 중개 업무에 임해야 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조항 상세 내용은 자료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질의응답 질문 1. 개업공인중개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나 거래상의 중요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거래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7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이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 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 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준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등록 관청 및 수사관서에서 구체적인 입증 자료나 사실 확인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례에서는 헌법 10조, 17조, 형법 316조, 317조 등 종합해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부당 공개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법 관련 Q&A 사례집 2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인중개사법 관련 Q&A 사례집 3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한 주요 상담 사례를 찾으신다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